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국성기시공의 조동현입니다. 오늘은 등산 중에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라오다 보니까 명상이 저절로 되고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가 되어져서 그 정리되어진 어떤 그런 생각들을 여러분들과 한번 공유를 해보고자 한번 영상을 남깁니다. 저는 이 국선도를 20대 초반에 접해서요. 물론 한 10년 넘게 다른 단체에서 있었습니다만은 그 있으면서 20대 초반에 차모 법사님을 통해서 국선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선도를 접하다 보니 참으로 그 수련 시스템이 수련 체계가 논리정연하고 연결성이 또 어떤 초월성 이런 것들이 너무나 그 깔끔하게 정리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보고 아마 무릎을 치면서 감탄하는 그런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후에 나중에는 이제 그런 그 단체에서 나와서 국서운동을 하게 된 그런 계기가 됩니다만은 이 국서운동을 지금도 너무나 감탄할 정도죠. 이런 시스템 체계성이.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오는 단점이 있다는 거죠. 저는 한 10여 년 넘게 새벽 4시 반부터 9시까지 수련 시간 7타임에 구령을 이렇게 직접 붙이고 한번 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선도의 어떤 그 청산 선사님의 목소리 구령 그것이 CD로 이렇게 또 모든 수련법의 체계가 기가 막힐 정도로 이렇게 자연적으로 그 구성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고 또 구령으로 하겠다는 그런 지도자들을 보면서 깜짝 놀란 적도 있었거든요. 저렇게 편리하게 잘 돼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왜 사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국선도의 그런 장점과 더불어 어떤 단점이 나타난다는 거죠. 너무나 잘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지도자의 존재감이 그만큼 드러나질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국선도 수련은 어떤 전체적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굴러가게 해놓고 그 이외에 국선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원리를 활용해서 다양한 어떤 수련 방법들 쉽게 말하면 식당으로 친다면은 어떤 사이드 메뉴가 있겠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개발을 해서 활용을 한다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시스템화 시킨다면 어느 수련법보다 예를 들자면 식당보다도 더 메뉴가 화려하고 실용적인 어떤 그런 수익으로 창출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그 국선 기시공의 채널에도 대체의학으로 풀어본 국선도라는 1, 2, 4편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만 그 1편에 아마 여기 위에 영상으로 자막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대체의학으로서 살펴본 국선도라는 제목으로 각 대체의학, 보완의학에서 이렇게 국선도 원리로 활용해서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그 수련법들 이 이렇게 다양하게 국선 기공, 국선 기공 테라피, 또 자석 테라피, 또 국선 코칭, 국선 명상, 국선 무도, 국선 수기화법, 뭐 그 여러 가지 그 색깔이 다른 그런 글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활용해서 국선도 원리로 활용해서 만들어서 실용적으로 활용해서 적용을 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그 제시를 한 내용이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정통 곡선도를 지향한다는 분들은 아마 그런 영상이 조금 반감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유튜브 상 영상에도 가만히 보면은 어떤 그런 분들의 노골적인 어떤 그 댓글들이 달리는 경우들이 간혹 있거든요. 이제 최근 같은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분은 뭐 참 외향은 참 그냥 겉으로는 어떤 그 호랑이처럼 생겼는데 마음 씀씀은 어떤 그 토끼보다도 못한 어떤 그런 경우들을 볼 수가 있고요. 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의 좀 마음이 우려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장자의 그 지인이라고 하는 그 네 단계가 있습니다.
어떤 그 여기 영상으로 또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어떤 사고형이죠. 보면 어떤 세상에 대해서 시비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는 구제불능이라 그랬고, 그 이제 조금 높은 단계는 분별은 하지만 시비는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더 높은 단계는 세상이 있지만 분별하지는 않겠다. 분별은 없다라는 그게 이제 두 번째 높은 단계가 되고, 그 다음에 가장 높은 단계는 세상은 없다 하는 것이 이제 지인의 가장 높은 단계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성경에도 아마 그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 그리스도, 앞으로는 나를 해야 할 자는 내 안에서 나온다. 적 그리스도가 그런 말이 있듯이 국선도를 해야 하는 사람이 국선도인들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아마 같은 유형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사고의 틀을 빨리 깨버리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좀 안타까운 그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일반적으로 본인들은 정통을 지키면서 뭐 고수한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정산 선사님께서 글자 하나, 용어 하나, 또 그 동작 하나 바꾸지 말아라 했다고. 그런데 본인들은 다 바꾸고 있거든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다리가, 예를 들어서 다리 하나가 없는 사람이 왔을 때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똑같이 가르치겠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다리가 불편한 사람이, 허리가 아픈 사람이, 어디가 아픈 사람이 오면은 그대로 똑같이 가르칩니까? 아니거든요. 다 바꿔서 가르치거든요. 그 다음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어떤 거, 우울증이나 여러 가지 그런 거, 불면증이나 그런 분들이 오면은 똑같이 그 집중을 시키겠습니까? 또 공상망상에 잘 빠진 사람들 뭐 다 다르게 가르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때그때 다르고, 그 환경에 따라 다르고, 그 사람에 따라 다르고 하는 것이 이제 그 중형의 시중이라 그랬듯이 우리는 중이거든요. 어떤 집중법으로서 그 균형, 조화와 어떤 그 집중과 그 중간에 중화를 선택하는 그 중을 유지하는 하라는 그런 국선도의 원리가 있듯이, 그래서 그런 그 시중, 또 공중, 인중, 그 중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 시간, 공간, 그 사이간자를 얘기하거든요. 그 사이간자를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국선도에서 추구하는 것들인데, 그런 것을 추구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고정된 사고에 매여가지고 용어 하나, 뭐 동작 하나 바꾸지 말랬다고. 옛날에는 그랬을 겁니다. 아마 그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사람들에 맞춰서. 그러나 지금은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꿔야 된다. 원래 틀은, 곡선도 틀은 그대로 놔두고 어디 뭐든지 그때그때 그 환경에 그 사람들에 맞춰서 바꿔서 대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본의 아니게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아, 하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웅성웅성 막 올라와 가지고요. 자리를 바꿔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아까 인간 시간 공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요. 그 인간 시간 공간 사이간자를 메꾸기 위해서는 우선은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뭐 좀 철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 큰 질문이 되겠습니다만은, 이 역사상 인류 역사상 이 해답을 푼 4대 성인이 있지요. 소크라테스는 네 분수를 알라 그랬고, 뭐 공자님은 또 뭐라고 하셨겠죠. 뭐 그다음에 석가모니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뭐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철학적으로나 인문학적으로 이렇게 해답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안 되고요, 그런 실력도 안 되고,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그냥 적당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제 호도 적당입니다. 그렇게 지어놓으니까 적당이라고 하는 것이 관역 적자에 마땅할 적자, 끼지 않는 곳이 없더군요. 그래서 찾는 사람도 많고, 물론 이제 그래서 이 인간 시간 공간, 이 삼간을 잘 다스려 자유자재 자유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적당이다, 그 다음에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어떤 정리한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 여기 올라갑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을 알려면 우선은 뭐 크게 이렇게 접근
그 인문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기보다는 우선은 나의 어떤 기질, 나의 성향, 어떤 나의 어떤 기능적인 어떤 나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을 먼저 공부를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페르소나라고 하나 가면 나의 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이 없어진다면 뭔가 실체가 드러나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떤 거 보이지 않는 실체가 없는 큰 질문이라고 하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어떤 그런 질문보다는 실용적인 어떤 그런 것들에서부터 좀 시작을 해보자 하는 것들을 좀 주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또 가겠습니다. 자료가 오행도죠. 저게 꼴입니다. 즉 목화 토금수가 있으면 목의 꼴을 가진 사람, 화의 꼴을 가진 사람, 토의 꼴을 가진 사람, 금의 꼴을 가진 사람, 수의 꼴을 가진 사람 뭐 다 다르겠죠. 성향이, 기질이.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이 위에 예를 들어서 화라고 하면은 토가 상생관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선호한다는 거죠. 그런 기질들을 화형들이 선호하는 그 화의 불 같은 어떤 예체능과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을 선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기능들로서 양쪽에 상생관계에 있는 목이나 어떤 토라고 하면은 어떤 둥글둥글하니까 어떤 신용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장사와 같은 어떤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면은 어떤 행정과 어떤 선생님과 같은 그런 성향들을 선호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라면은 수국화를 못하기 때문에 또 화극금 하기 때문에 이 수와 금은 잠재되어져 버린다는 거죠. 숨는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과연 내가 잘하는 것이 뭐고 못하는 것이 뭔가 또 선호하는 것이 뭐고 잠재되어 있는 것이 뭔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적절하게 어떤 인간 시간 공간의 사이를 잘 다스릴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중을 유지하려면 우선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것부터 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까지가 이제 우리 국선도식으로 본다면 정각도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념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하는 여기서 신념으로부터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어떤 고유한 어떤 그런 가면 틀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부터 벗어나는 그 가운데가 앞 영상의 우측 영상의 상화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은 원기단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우주적 입장에서 하는 이제 오행의 이제 상생은 중기단법, 상극은 건곤단법의 어떤 뜻이 있고요. 그래서 우주적 입장에서 한다는 그 상화라고 하는 것은 심포 3초의 영역인데 심포라고 하는 것은 안다 하는 영역이고 3초라고 하는 것은 모른다 하는 영역인데 우리가 이제 중이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인 영역이니까 우리가 교육심리학에서 주장하는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떤 인지를 인지하는 사고를 사고하는 어떤 그런 영역이라고 보는데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켜보는 어떤 관찰자의 입장이거든요. 그것이 아는 것은 안다고 그러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할 수 있는 또 자기가 모르면서도 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것을 아는 것 또 자기가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지켜보는 것 그런 것들이 일종의 중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인간 시간 공간을 잘 다스릴 수가 있고 즉 거기로부터 이제 결과적으로 자유롭고 자애하며 자유롭게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애라고 하는 영역은 인간 시간 공간 사이를 메꿀 수 있는 거는 우리식으로 하면은 통기법에 해당이 되겠고요. 즉 정각 또는 육체적인 단계, 통기법은 정신적인 단계. 그건 나중에 이제 선도법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과 육체의 합일 단계. 그 부분 제가 언급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고정된 사고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에 매여 있다 보면 도저히 한 발자국도 진도를 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오늘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국선도가 너무나 체계적으로 연결성과 계단식 단계적으로 너무나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도장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어떤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누구인 것을 알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 것을 알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안다면 그거는 그 맞는 말이 아니거든요. 언제든지 존재감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지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 코로나로 인한 각그 곡선도 수련원뿐만 아니라 모든 그 산업 기반이 다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때에 과연 우리 국선도는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측면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이러한 사고의 틀, 경직된 어떤 그런 것들부터 좀 없애보면 뭔가 그 탈출구가 보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산에서 한번 영상을 남겨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